자, ITQ 한글 시작합니다. 2023년 3월 11일 기출문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1쪽에 기능평가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쪽에 기능평가 2가 들어가고 3쪽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3개의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새 문서 여기 클릭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편집용지 설정부터 해 주셔야 돼요. 자, 편집용지 설정은 F7키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항상 기능키나 단축키로 설명하고 메뉴는 그냥 알려드리기만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어느 메뉴에 있었지 하고 생각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편집용지는 어디에 있느냐면 쪽에 있습니다. 쪽에 여기 드롭다운 단추 있죠? 역삼각 표시 눌러보시면 편집용지 하고 나와 있는데 F7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 단축키라고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라는 얘기는 컨트롤 키 누르고 N 누른 다음에 손 다 떼시고 H만 또 별도로 누르라는 얘기야.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단축키라고 하는데요. 이 단축키로 다 설명을 하고 그 메뉴는 어디에 있는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용지 설정 들어갑니다. 자, F7 눌러주시고요. 자, 편집용지는 왼쪽, 오른쪽은 11이고 위, 머릿말, 꼬릿말 아래는 전부 10입니다. 간단하죠? 11, 11, 10, 10, 10, 10 제보는 안 할 거니까 0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11 더블 클릭해 주시고 11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해 주시고 10 더블 클릭해 주시고 10 더블 클릭 10 더블 클릭 10 여기 0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에 있던 여백이 이만큼 밀려나갔죠. 그러니까 용지, 즉 편집할 수 있는 이 용지 공간은 넓어졌고 여백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1쪽에 기능평가 1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1, 2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에 스타일, 2번에 표와 차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점 엔터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단 이 내용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 놓고 나중에 스타일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2점 엔터 해서 여기에다 이제 표도 만들고 차트도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보시면 3과 4가 있습니다. 기능평가 2에는 3에는 수식, 4에는 그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형으로 이렇게 그리기 문서를 편집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3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로 바로 여기서 넘어가려면 엔터키 치지 마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바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서 쪽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컨트롤 엔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입니다. 그 다음에 3점 엔터 한 번만 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두 개의 문제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가로 1, 하나, 둘 뭐 띄워주고 그 다음에 양가로 2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2번 문제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고 4점 엔터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요것만 다른 거는 문제는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요 답만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 이 그리기 내용만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3쪽에 보시면 머릿말도 있고요. 꼬릿말 부분에 페이지도 들어갔고요.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에는 나타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쪽만 별도로 하나의 구역을 만들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넣어도
다른 쪽 페이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구역 나누기입니다. 여기서 구역 나누기를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컨트롤 엔터 쳐서 그냥 페이지 나누기, 쪽 나누기를 했어요. 근데 구역 나누기는 별도로 Shift하고 Alt 키를 눌러주세요. Shift 키하고 Alt 키 동시에 누르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르고 계시고 여기에서 엔터를, 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게 바로 구역 나누기가 됩니다. 컨트롤 엔터 친 거하고 똑같은 효과로 보이지만 이렇게 구역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머릿말을 넣으면, 그렇게 안 하면 머릿말 넣으면 다른 쪽에도 다 나와요. 근데 여기 이 페이지만 머릿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역 나누기를 해줘야 여기만 나타나고 다른 쪽에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서 작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입력만 하면 되니까 번호가 없으니까 자, 1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1쪽으로 넘어가려면 바로 넘어가야지 막 이걸 또 이렇게 이동줄로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면은 페이지 업 키가 있습니다. 페이지 업 키 눌러주시면 맨 위쪽으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서 여기에다 놓고 이 내용을, 즉 스타일 내용을 입력을 여기에다가 하셔야 돼요. 자, 입력하실 때는 여기 끝까지 가서 여기 다음 줄로 넘어갔네, 엔터 쳐야지 하고 엔터 치지 마세요.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그냥 여러분은 입력만 하시면 돼. 어디까지? 점 있는 데까지, 여기 점 찍혀 있는 데까지 그냥 쭉 여기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찍힙니다. 그리고 점 찍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넓은 거 보니까 한 줄 더 띄운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거는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즉 문단 아래 간격을 10을 줘서 이렇게 넓어진 거지 한 줄을 더 띄어서 넓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엔터 치고 바로 한글 정보에서는 입력을 쭉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막 넘어가게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엔터 치지 마시고 자동으로 여기까지 딱 치시면 돼요. 점 딱 맞힐 때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줄을 연속으로 해서 지금부터 입력해 주시는데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어떤 사람들 보면 하라고 하면 여기 1번 뒤에다 입력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사이에 있어요. 1번과 2번 사이에다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 줄을 더 띄워 놓은 것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띄워 놓은 거예요. 자, 입력 시작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이 다 완료가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지정하려면 먼저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블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타일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서식 메뉴에 있습니다. 서식 보시면 스타일 F6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저는 별도로 F6을 눌러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능키 F6 눌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이라는 창이 떴죠. 이때 여기서 스타일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서 스타일 이름은 여기 나와 있죠. 마린이라고 MARINE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MARINE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을 추가하기 전에 문단 모양부터 해주셔야 돼요. 이 내용 다 한 다음에 추가를 눌러서 여기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문단 모양 눌러주시고, 자, 문단 모양 보니까 왼쪽 여백이 10이죠. 더블 클릭해서 1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간격 한번 넣어볼게요. 간격인데 문단 아래죠. 더블 클릭해서 1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요 사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엔터를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문단 아래 간격 10을 줬기 때문에 스타일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설정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 해보겠습니다. 글자 모양 눌러주시고, 자, 글자는 한글과 영문이 따로따로요. 크기, 장평, 자가는 똑같은데 여기 한글 글꼴이 굴림이고 영문은 도둠. 이게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언어에서 해주시면 돼요. 언어에서 먼저 한글을 선택해 주시고 글꼴이 굴림이죠. 여기 더블 클릭해서 굴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굴림. 자, 굴림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기준 크기가 12가 되겠고요. 10 크기가 10, 장평이 더블 클릭해서 95, 자가는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세팅이 됐어요. 자, 영문은 글꼴이 도둠입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도움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크기 10포인트, 자간 더블 클릭해서 95, 그 다음에 장평 95, 자간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설정이 끝났으면 자,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스타일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스타일에 대한 것은 제 블로그에 보시면 10분 영상 따라하기로 해서 스타일만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똑같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을 만들어 보았고,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에 스타일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 포스팅 되어 있는 것을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표만 만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만드는데요. 표는 어디에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입력에 있습니다. 입력에 표가 나와 있죠. 표에서 보시면 표 만들기 단축키가 컨트롤 플러스 N이라는 얘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 눌러주시고, 컨트롤 키는 누르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 딱 눌러주고 있다가 N 눌러주시면 돼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알파벳 키보드에서 N 눌러주시고 손 다 떼시고, 컴마 찍었다는 얘기는 손 다 떼시고 나머지 또 T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컨트롤 N 딱 눌러주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뭐지 하고 다시 또 N을 또 한 번 더 누르시면은 각주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컨트롤 N 누르고 손 다 떼시고 T를 눌러주시면 돼요. T는 테이블의 약자, 테이블이 표잖아요. T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 만들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 표를 보면서 여기 줄 칸을 넣을 건데, 줄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줄 수가 되겠고요. 칸은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칸이 됩니다. 그럼 줄이 하나, 둘, 셋, 넷, 5줄이죠. 5줄 5 입력해 주시고, 칸은 더블 클릭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5, 6칸이죠. 6칸 해주시고 꼭 확인해야 될 거,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는지. 그래 나중에 편집이 편리합니다.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으면 편집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내용을 입력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입력할 때 뭐 정렬은 나중에 하고 그럴 거니까 그냥 기본 값으로 입력하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입력이 될 겁니다. 자, 입력하시고
이 내용은 나중에 캡션 넣기로 같이 할 거니까 위에 있는 내용 캡션입니다. 이거 별도로 여러분이 바깥에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할 테니까 표 안에 있는 내용만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이 끝났어요. 입력하는 방법은 가로로 먼저 항목을 입력하고 아래로 이렇게 그 항목 밑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빠짐없이 입력할 수가 있는데 편리한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위에 있는 캡션 기능 여기 나와있죠. 4번에 보시면 캡션 기능 사용할 것 한데 이 내용이 바로 캡션입니다. 요거 그냥 별도로 여기 위에다가 입력한 게 아니라 표하고 같이 붙어 있는 내용이죠.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테두리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 자, 원래는 이제 컨트롤 NK라는 걸 눌러주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테두리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 눌러주시면 표셀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 여백 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백 캡션 딱 눌러주시고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위에 있어요. 자, 여기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에 오른쪽 아니니까 이거를 선택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옆에 이쪽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자, 그래서 먼저 위로 올리고 오른쪽 정렬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 1이라고 여기 딱 뜨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표 1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이 내용은 블록 설정에서 지워주시면서 이 내용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 정렬 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정렬 여기서 저는 지금 창을 줄였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거는 보일 거예요. 바로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표와 같이 얘도 지워져야 돼요. 이게 바로 캡션으로 넣은 거예요. 아니면은 표를 지웠는데 얘는 여기 남아있다 그러면은 캡션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입력한 거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되돌려서 눌러주시면 이거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Z, 컨트롤 G라고 하는데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G하고 헷갈리니까 컨트롤 Z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돌리기 해주시면은 다시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표를 지우면 같이 해도 없어져야만이 캡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표 전체, 표하고 캡션을 도둠 10포인트로 하래요. 그러면 표 안을 한번 클릭하시고 F5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회색 버튼이 되면서 하나의 셀만 블록 설정되죠. 방향키로 옮기면 이렇게 하나의 셀만 블록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다시 갖다 놓고 이 상태에서 F5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2번 누른 거죠, 연속으로. 그러면 여기 안에가 빨간 걸로 바뀌어요. 빨간 동그라미 바뀌면서 이때는 이제 방향키 눌러주면은 블럭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셀이 아니라 셀들을 여러 개 블럭을 이렇게 설정해줘요. 자, 그렇게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이런 작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노란색은 여기까지만 넣는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F5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즉 F5 딱딱딱 3번 누른 거죠. 자, 3번 누르면 표 전체가 블럭 설정이 돼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도둠 10포인트 여기 글꼴 한번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블럭 설정이 되죠. 여기다 놓고 도 딱 쳤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모든 글꼴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 그러면은 도둠 나오죠. 선택해 주시고 10포인트는 기본 값이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블럭을 이렇게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3번을 누르거나 따다닥 이렇게 블럭 설정 드래그해서 하시거나 마우스 왼쪽 버튼 3번 따다닥 천천히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 함초론 바탕을 뭘로 바꿔줘요? 도둠 10포인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도 도둠 이렇게 도딱 치니까 도자만 치니까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냥 10포인트는 기본값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렬 들어가겠습니다. 표 안에 클릭해 주시고 표 전체를 정렬하는 거니까 F5 몇 번? 하나 둘 셋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인데 문자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부분만 자, 여기 숫자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합계도 숫자로 할 거죠. 그래서 숫자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숫자하고 문자하고 섞여 있는 것은 문자입니다. 이거는.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셀 배경, 면색, 노랑 이렇게 하게 됐죠. 자, 어디만 선택하면 되죠?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까 F4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게 좀 빠를 거예요. 이렇게. 여기. 2022년도, 세일링 요트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이거 색상을 넣으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셀 속성으로 들어가서, 아니, 표셀 속성이 아니라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의 셀처럼 적용에다가 놓고 여기에 배경색을 여기서 선택해서 색을 또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블럭 설정한 다음에 색이 뭐죠? 영어로 컬러죠. 그냥 C 눌러주시면 돼요. 키보드에서 C 딱 눌러주시면 바로 이 창 뜹니다. 배경.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단축키로 쓰는 것들을 배워두시면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색 선택해 주시고 면색 선택해서 노랑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거기에 면색. 자, 그래서 블럭 설정하시고 색은 컬러 영어로 컬러니까 C 그거 단축 한자 C를 딱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색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하래요.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다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합계는 숫자만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숫자를 선택하는데 여기는 구할 필요가 없죠. X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선택해서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블록 계산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블록 계산식 있죠? 자,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 그래서, 물론 여기 단축키가 있어서 이걸로 쓰시면 더욱 좋겠죠. 외워서 쓰시면 더욱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블록 합계를 선택해 주시면 합계가 자동으로 구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해야지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들겨서 또는 암산을 해서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꼭 해주셔야 돼요. 아까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잠깐 위로 좀 올려놓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평균, 곱 합계하고 평균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평균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셨다가 여기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계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여기 지금 현재는 굵게 보이죠? 이렇게 테두리 굵게, 여기 항목 밑에 굵게, 그 다음에 이쪽 항목 옆에 굵게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것만 좀 키워서 볼게요. 진짜 굵은 선인지 딱 키워서 보니까 이중실선이죠. 이중실선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실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 테두리 전체를 할 거니까 F5 3번 누르는 거 아까 2번 눌러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F5 3번 눌러서
자, 여기서 F 하나, 둘, 셋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라인은 L 눌러주시면 돼요. 선은 라인이잖아요. L. 자, 약자 L 눌러주시면 테두리 딱 뜹니다. 아까는 배경이 떠졌죠. C 누르면 배경. 그 다음에 여기는 L 누르니까 테두리. 대각선은 이따 여기서 별도로 할 겁니다. 테두리에서 이중실선이죠. 그러면 여기 종류를 눌러보시면 이중실선이 있어요. 이중실선에서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쪽만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 전체 테두리가 이중실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L 눌러주시고 이제는 아래쪽이죠. 여기 아래가 이중실선이니까 자,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되면서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자, 설정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L 눌러주시고 어디에다가 해야 되죠? 여기 오른쪽에다 해야 되죠? 자,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이중실선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블록 설정이 됐으니까 자, 보기가 좀 답답하죠. 이걸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 하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 하나 또는 여백이 이제 공간이 많으니까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보는 용도가 아니고 업무에서 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두 번을 해서 넓혀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컨트롤 E 방향키 눌러서 또 이렇게 줄여서 한 번만 내리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클릭해 주세요. 여기 클릭해서 F5 혹시 안 눌러져 있으면 F5 눌러가지고 이렇게 놓고 클릭해서 F5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죠. 이 셀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L, 이 대각선이잖아요. 대각선. L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고 이제는 대각선으로 가시면 돼요. 대각선에서 여기 없애려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대각선까지 들어가고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쳐주시고 여기에다 이제 다음 시간에 차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자, 원래는 시험장에 가면은 처음에 아예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고 돼요. 그냥 시작하면서.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다 원래 저장을 했죠? 내 PC에 문서에 ITQ. 자, 여러분들 이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뭘로? 새 폴더. 이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 픽처 폴더도 있어요. 여기 픽처 폴더도 있는데 이 픽처 폴더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그림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다가 그림 담아 놓으시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내 PC에 문서에 ITQ 픽처. 자, 그런데 여기 파일은 ITQ에다가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난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파일명을 작성하도록 할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파일로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다 저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수업한 내용까지만 저장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평상시에는 어디다 할 거냐면은 바탕화면에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다가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은 여기
23년 2023 뭐 0311 이렇게 하지 않고 230311 6자리만 하겠습니다. 물론 8자리로 다 해도 되겠지만 파일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3년 03 3월 11일 이렇게 해주고 빼기 뭐하고 뭘 했냐면은 스타일하고 컴마 찍어주시고 표를 만들었어요. 스타일과 표가 현재 이 파일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면 여기에 230311 빼기 스타일 컴마 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확인하시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